애야, 무척 배고프지? 이 고기부터 먹고 저것마저 모두 먹어라. 나는 아침에 먹은 것이 체했는지 지금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집 나에게 줘. 나는 그다지 힘들지 않아. 나는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여보, 난 별로 피곤하지 않으니까 내가 운전할게. 당신은 뒷좌석에서 기대어 편히 쉬어. 내가 입을 옷은 옷장에 많이 있어요. 당신의 옷을 더 사야 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당신이 유행에 잘 맞춰 입어야 하잖아요. 혹시 멧돼지라도 만날까봐 그러니? 아니면 뱀과 벌이 그렇게도 무섭니? 나 따라와. 내가 앞장설게. 나는 덥지 않아. 이 선풍기 가져다 틀어. 이번 대회에서 내가 우승하리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운이 무척 좋았고 상대방들이 양보해줘서 내가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완전히 비웠어요. 이젠 나에겐 아무런 욕심도 없어요. 그 사람은 성실하고 조금도 거짓말할 줄 모르는 착한 사람이에요. 안타깝잖아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해요. 오다가 갑자기 차가 펑크가 났어요. 카센터에 차 맡기고 오느라 조금 늦었어요. 미안해요. 늦어서. 무척 죄송합니다. 갑자기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문상 갔다 오느라 어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 결근하려면 미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편에는 그럴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양심적이고 죄가 없어요. 상대편을 보세요. 너무도 악독한 사람들만 모여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가 바른 1등 국민입니다. 한국 국민은 뭉쳐야 합니다. 고통을 참으면 복이 온다. 고생은 사서도 한다. 쓴 약이 몸에 좋다. 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여러분 모두를 위한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명심해야 할 말들입니다. 당신으로서 무척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당신이 깨끗이 포기하고 나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선의의 거짓말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지금까지 듣거나 스스로 한 선의의 거짓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의의 거짓말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신가요? 선의의 거짓말은 정성대로 풀어서 말하면 좋은 마음과 취지로 하는 거짓말, 또는 누구를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짓말을 뜻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의는 좋은 취지 또는 위하는 마음에 해당하며, 취지와 마음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면서 좋음이나 위함의 대상은 상대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진정으로 마음에 있지 않는 말 또는 사실이 아닌 말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선의의 대상이 제3자 또는 불특정의 다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아주 교묘히 자기를 포함하거나 아예 통째로 자기만을 염두에 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말의 경우에 마음에 없는 빈말이거나 아예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한 말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의 상태나 마음 또는 전체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지 말하는 사람의 상황과 입장에서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의로 말하는 경우를 보면 자신의 이익이나 어려움이나 불편을 포기하고 참아가며 상대방의 이익을 주기 위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 상대방의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위로, 위안을 주기 위해, 상대방의 걱정을 줄여주기 위해, 상대방을 편하게 하기 위해, 해당자의 처벌이나 죄나 잘못을 줄여주기 위해, 상대방을 보호해주기 위해, 상대방에 양보하기 위해, 상대방을 우대하기 위해, 상대방을 접대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용기나 희망을 주기 위해, 상대의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상대방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경우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선의의 거짓말을 순수하게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 하는 경우를 보면 답하기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색한 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공색하거나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을 피하며 핑계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앞에서 들려드렸던 상대에 해당하는 것들을 스스로 자기가 차지하기 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의의 대상이 나와 상대를 넘어 제3자 또는 불특정 다수에 관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들으셨던 선의의 거짓말의 예들 외에 애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 다녀오더라. 이전 모임에 못 나왔다. 나는 덥지 않아. 이 선풍기 가져다 틀어. 나는 춥지 않아. 이 이불도 같이 덮어. 나는 참을매하지 않아. 이 약 당신이 먹어. 조금만 참으시면 경제가 매우 좋아질 것입니다. 이 위기를 넘기면 모두에게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부분은 궁합이 잘 맞아 100년 해로할 것 같은데, 상대인 실수가 나에겐 행운이 따라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나는 살만큼 살아서 괜찮으니 그 건강제는 내 자식에게나 주소. 너에게 선물로 준 그 다이아몬드 돈 벌면 더 큰 거 사줄게. 선생님이 다음에는 내가 1등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번엔 양보할 테니 당신이 꼭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을 지지합니다. 나는 항상 당신의 지원자일 뿐입니다. 이 모두가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나는 오직 너만을 위해 희생하고 있어. 이러한 것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의 순기능, 즉 바람직한 방향의 기능은 처세나 삶을 부드럽게 하고 때로는 윤활유 역할을 하며 극한 대립을 순화시킬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의 역기능, 즉 잘못된 방향으로 기능은 때로는 상대방의 자존심이나 권위를 건드려 논쟁거리가 되게 하고 해결을 모호하거나 임시 방편적으로 하며 후로 미루게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선의는 주로 우선에 초점을 맞추고 거짓은 주로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에서의 핵심은 진짜 선의인가 아닌가, 얼마나 진정으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으며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는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선의의 기반이 되는 사실 판단이 얼마나 정확했는지가 요건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상대방을 위한다고 한 것이 실수나 잘못된 결과로 나타났을 때 그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로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면 그는 나타난 모든 결과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려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장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짓말이나 상상의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해도 좋은 것인가? 희망고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희망고문이나 빌공, 비어있다는 공약, 빌공의 공약이나 공상이나 픽션의 이야기들로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입니다. 물론 인간의 삶이 지나치게 사실이나 진실 위주로만 추구된다면 생활이 빡빡해지고 건조해지고 여유가 없으면서 재미나 희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이 교묘히 겸손이나 양보나 자기 희생의 감정을 대신하며 현실의 모면과 위장, 과장으로 사용된다면 이에 포함된 모호성으로 인해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코미디나 소설이나 영화와 같이 지어낸 이야기나 말들이 가벼운 즐김을 넘어서 사고나 손해나 폭력이나 범죄 등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 즉 착함이란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상대적이라는 말은 대상이 항상 있고 수준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면서 어느 편이 이익을 보면 반대편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에게 해당되는 선이며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 선에 해당하는가가 논의의 쟁점이 됩니다. 거짓에 있어서도 유사합니다. 의도가 진정으로 무엇이었는지, 상황의 판단이 옳았는지가 기본이 됩니다. 사람의 진심을 헤아리기가 어렵고 객관적 사실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진위 여부가 단순한 물리적 사실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위나 이런 것과 관련된 진실 문제로 이어지면 매우 복잡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진실대로 해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상이 아닐까요? 굳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알려하며 추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정확하게 풀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보다 더 사실과 진실과 진리를 향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사회가 투명해지고 오해가 적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선의의 거짓말을 진실하지 못하거나 진실을 추구할 자신이 없거나 진실로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우선 넘기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거나 임시나 은연중 자기의 욕구를 접어 감춰두거나 나중에 어떠한 대가가 있기를 염두에 두고 하게 된다면 후에 현실에서 문제나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객관적으로 항상 옳은 사실과 진실에 기반을 두되 진심을 다하는 방향으로 모두가 노력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법들에서는 선의의 거짓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각 재판들에서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되는지, 사실적인 물증과 판검사의 재량이 어떻게 반영되고 작용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